안녕하세요. 연극술사의 춤추는 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갈색 아침이라는 그림책입니다. 네, 진작 좀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책 모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때도 읽고 나서 그런 코로나 상황들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풍성하게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도 조금 부족했고 여타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나누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때 모인 분들과. 그래서 지금 그때는 이제 뭐 백신 접종 요런 여부들이 없었을 때인데 지금은 백신 접종, 방역 패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책이 좀 더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평화라는 건 일상을 참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평화로운 것이다. 근데 이 책에서도 일상을 뺏겨버려요. 네, 갑자기 갈색법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고양이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갈색 고양이만 남겨놓으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 상황이 아주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벌어집니다. 갈색이 아닌 것들은 다 갈색 고양이, 개도 갈색인 것만 남겨놓고 갈색이라는 이름을 다 붙여서 말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오죠. 일단 이 책의 저자를 조금 소개해드려 볼게요. 저자는 프랑크 파블로프고요. 1940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교육자이자 시인, 소설가입니다. 1998년에 갈색 아침이 처음 발표됐어요. 국가 권력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상황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우화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2002년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 당시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갈색 아침 현상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극우파 후보인 장마르 르펜이 결선 투표까지 진출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소개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그 장마르 르펜은 치명타를 입게 되고 갈색 아침 현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코로나 상황하고도 많이 좀 연상이 돼서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은 이 부분 제가 좀 인상에 남는 부분이 그림책은 꼭 그림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여기서 처음에 얘기하죠.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갈색 고양이만 남겨두는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고양이가 다 똑같지 뭐 갈색 고양이라고 특별하겠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 되겠네 라는 저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제가 좀 공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고양이들을 이제 갈색 고양이가 아닌 고양이들은 이제 다 막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안락사를 시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애지중지 기르던 고양이가 죽자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금세 까맣게 잊었습니다. 네, 금세 까맣게 잊었습니다. 뭐 어떤 일상이 조금 변화하고 좀 불편해지더라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편해 뭐 왜 이래 이런 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다가도 금세 그 불편해진 혹은 그 바뀌어진 혹은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 금세 익숙해진다라는 것으로 또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각 개인의 직관이 발현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꼭 해야만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 안에 내 안에서 드는 그 이상한 느낌, 이상한 생각을 그냥 무시하죠. 이상한데 뭔가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상한 생각, 나만의 직관,
나에게 드는 그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비슷한 부분 얘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갈색 법이 여러 가지 또 더 나오면서 갈색 법을 비판한 뭐 신문은 또 다 어떤 폐간 처리되고 막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표현을 해요. 이제부터 갈색 신문만 봐야 한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카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왜 나만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내 걱정이 너무 지나친 거겠죠? 이것도 저는 이제 자신의 개인에게 들었던 나만의 생각, 나만의 직관이 발현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감정이. 그거를 캐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교육이나 어떤 관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무시해도 되고 외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내면의 소리, 내 소리에 좀 귀 기울여라 하는 사인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만 불안하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왜 나만 이렇게 걱정이 들지? 근데 그냥 접어버리죠. 내가 너무 걱정이 지나친가 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죠, 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더 이제 갈색화됩니다. 아주 그냥 뭐 집이며 뭐 이름 앞에도 다 갈색을 붙이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대로 순순히 따르기만 한다면 언제까지나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네요. 세상이 좀 약간 이상하지만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방향대로 내가 잘 따르면 좀 마음 편하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끝끝내 맨 마지막 엔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갈색으로 허용이 되지 않으면 아주 사람들도 막 잡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서 맨 마지막 주인공이 이제 말하는 부분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그들이 처음 갈색 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눈치챘어야 해요. 우리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법을 따르기만 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맞서야 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해야 할 일도 많고 걱정거리도 산더미 같은데 나만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살겠다고 그저 보기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누굴까요? 무서워요.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았는데. 세상이 온통 갈색이에요. 쾅쾅쾅쾅 쾅쾅쾅쾅. 알았어요. 그만 두드리세요. 나간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갈색 아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강추하는 책입니다. 네, 연극술사의 춤추는 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